한 문제짜리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이해해야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거예요. 같은 재산이므로 272쪽 272쪽 앞에 뭐가 붙었어요? 종합 부동산세. 종합이 왜 붙었나요? 합산하는 거예요. 재산가액을 종합. 그래서 이거는 국세죠. 국세. 지방세가 끝나고 그래서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네요. 국가관리입니다.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관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집값, 땅값이 뛰기 때문에 투기방지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종합은 합산만 합니다. 재산가액을. 그래서 합산과세한다. 합산. 그럼 이 합산은 개인별 합산이죠. 개인은 개인별 합산, 법인은 뭐다? 법인별 합산입니다.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틀려요. 개인별로 가격을 합산합니다. 세대별 합산하면 안 된다고요. 개인별로 따진다. 법인은 법인별로 따진다. 그래서 합산하니까 물세가 아니라 뭐다? 인세입니다. 인세요, 인세. 재산세는 뭐예요? 재산세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죠? 그래서 물세, 인세를 같이 쓰는 세금은 재산세예요. 합산도 하고 주택 같은 거는 따로따로 개별과세하는 물세. 둘 다 써요. 자, 그래서 합산하니까 왜 합산해요? 왜 합산해요? 누진세율로 돼 있잖아요, 법에. 그래서 무슨 세율로 돼 있다? 초과. 법에서 누진세율로 돼 있으므로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해서 세율을 높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걷었어요.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누진세율이 재산세보다는 높겠죠. 재산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세율이 재산세보다 높아요.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걷어갑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원칙이 뭐다? 정부 부과. 정부 부과 과세제도예요. 정부 부과. 자,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종부세는 신고할 수 있다. 원칙이 정부 결정이에요. 고지서가 날라온다. 보통징수. 그래서 지방세 용어는 보통징수. 국세 용어는 뭐다?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부가랑 똑같은 지문이 뭐다? 결정.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신고할 수 있다. 자, 그 얘기예요. 기본 아웃라인 273쪽 두꺼운 글씨만. 이원적이다. 가운데. 파란 글씨. 이원적은 1차적으로 재산세, 2차적으로 국가에서 종부세를 걷어간다. 두 번 낸다는 뜻이에요. 이원적. 자, 그 다음 2번. 소유자별로 합산만 한다. 개인별이에요. 소유자별은 개인별이라고요. 절대 세대별 합산하면 틀려. 합산하니까 물세다 인세다. 인세. 그다음 개인별 합산. 법인은 법인별 합산. 그리고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종부세와 동일한 거는 몇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똑같은 거는 뭐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이라고요? 6월 1일. 이란 단어가 나와요. 납세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실질은 똑같고 자 6번을 알아야죠. 원칙은 정부부가 결정. 그러나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그 다음 7번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죠.
가상금. 그러나 예외는 신고하죠. 엉터리 신고하면 종부세는 뭐도 붙을 수가 있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원래 종부세는 신고 안 하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와. 알아들었나요? 선택하면 신고로 가죠? 근데 적게 신고해. 적게 신고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무신고는 없어요. 종부세는. 신고 안 하는 세금이므로. 선택해서 신고로 가서 적게 신고, 과소 신고하면 뭐도 부과될 수 있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무신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 앞에서 배웠나?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하는 자가 없어. 손해나니까. 그러나 분할납부는 허용된다. 이게 8번 별부채 무조건 출제돼. 250초가. 분납기간은 몇 개월로 법이 바뀌었다? 6개월 이내. 그리고 세부담 상한 당연히 있고요. 분납이 법이 바뀌었어요. 250초가. 분납기간이 연장. 왜 바뀌었어요? 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니까 세금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내는데 250초과 할 때 법이 바뀌었어요.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250초과. 항상 요건.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넘어가요. 넘어갔죠? 자, 용어가 쭉 나왔네요. 자, 다 필요 없고요. 275쪽 4번, 5번만 딱 묶어서 별 붙여요. 275쪽 4번, 5번. 275쪽 오른쪽 4번, 5번. 혼인이잖아. 혼인. 남자. 여자와 혼인했다고요. 혼인했어요. 혼인해서 1세대 매추되게 돼서 2주택. 2주택이 됐죠? 그럼 몇 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동안이에요. 요건이. 5년 동안은 뭐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그 얘기예요. 4번이. 5년 동안. 무슨 뜻이다? 각각 1세대로 봐서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걷겠다. 9억까지는 안 걷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식이 뭐예요? 주택은 얼마 넘어갈 때 과세한다. 6억 초과. 1주택자는 얼마까지 넘어갈 때 세금을 과세한다? 9억 초과. 그래서 5년 동안은 뭐다? 9억 이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안 걷겠다. 그래서 8억이었어. 그 다음 이 여자분은 7억이었어. 그럼 혼자 살 때는 9억이 안 넘어갔죠? 종부세를 안 냈잖아. 그럼 혼인 나니까 졸지에 다주택자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6억 초과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유예를 시켜줍니다. 1주택자로. 그래서 과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부터는 과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식은 뭐다? 종부세, 주택. 무슨 가격으로 따진다? 공시가격. 6억 초과. 1주택자는 9억 초과.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재테크를 잘해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입만 빵긋빵긋거리죠? 전혀 재테크를 못해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상식은 알고 살아야 돼요. 세법과 관계없이.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동거복량. 동거복량이잖아. 부모님 모셨죠? 이거는 5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결론은 뭐다? 각각 몇 세대로 본다? 1세대로 봐서 9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혼인은 5년이다? 오래 살아라 5년. 그럼 6년째부터는 종부세 나오겠죠? 그럼 6년째 이혼하고
그 다음 동거복량은 10년. 왜 10년이야? 며느리 열받으라고. 10년이에 10년. 며느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랑 합치는 거예요. 왜 그래? 시어머니가 꼭 자기 남편인데 자기 아들처럼 영원히 생각하는 거야. 그 착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혼시키면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 속편에. 가까운 데 있으면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가. 그래서 아들 꼬셔갖고 아파트 비밀번호도 알아놓고, 아들 그 아침밥도 못 먹이면서 보내니까 가서 밥도 해놓고 제일 싫어하는 게 며느리예요. 그 냉장고도 지저분하니까 막 어머니 방식대로 청소해주고 제일 싫어하는 게 며느리예요. 그런 행동. 특히 며느리도 자기 영역이 있어야 알아들었나요? 와서 보니까 정돈이 돼 있어. 그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자, 그 다음 딸은 괜찮아. 알아들었나요? 딸은 괜찮아. 시어머니가 주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시자가 들어가. 그러나 예외도 있어요. 어떨 때 돈이라도 좀 주고, 그죠? 그러면 좋아해요. 그냥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가격으로 계산한다? 공시 가격으로 계산해요. 재산세도 공시 가격으로 계산하고. 자, 넘어갑니다. 근데 X. 자, 거기 X는 풀고 가자고요. 틀렸네. X. 자, 포인트가 뭐다? 혼인. 자, 혼인은 2년 동안만. 틀렸죠? 요건이 뭐다? 5년 동안. 요건이에요. 자, 넘어가죠. 자, 종합부동산세. 자, 지금부터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종부세를 잘해야 재테크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과세대상.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뭐다? 주택과 토지다. 주택과 토지예요.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끝납니다. 부동산이 세 가지잖아요.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토지. 나왔나요? 그래서 주택 중에서 제외되는 거는 뭐가 제외된다? 별장주택. 별장은 제외합니다. 나머지 모든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에요. 별장은 왜 제외할까요? 재산세에서 4% 중과세율로 걷어갔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4%짜리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박스 나와 있죠? 그죠? 더 알아보기. 합산 배제. 어떤 주택? 1번 임대주택. 그래서 이런 주택은 6억 따질 때 합산을 안 해요. 임대는 투기 목적으로 안 봐. 알아들었나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각종 임대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주택이다? 기숙사 사원용 주택도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거죠? 복지 목적이므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 종부세를 과세 안 해요. 느낌으로 기숙사.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미분양주택. 회사가 어렵잖아요. 미분양주택도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 다음 4번은 주택인데 어떤 주택? 가정어린이집도 교육 목적이죠. 교육 목적이므로 종부세를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어떤 주택? 문화재 주택. 이런 문화재 주택도 뭐다? 문화재 주택이죠? 이런 문화재, 등록문화재에 밑줄 그어요. 등록문화재 주택도 이거는 보존해야 되는 거죠? 이런 주택도 투기와 관련이 없다. 수없이 많지만 이런 주택은 딱 보니까 투기와 관련이 없죠?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고급 강의로 들어갑니다. 자, 옆에 X는 확인하고 가야 돼요. 기출 X 1번. 자, 주택이잖아요. 주택의 정의는 뭐다?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랑 같이 쓰는 거예요. 주택은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정의는 같다. 종부세랑 재산세랑. 그러나 범위를 물어볼 때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르다. 정의는 같이 쓰고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와 다르다. 이유는 종부세에서는 별장이 제외되므로. 다른 거요. 범위는. 그래서 정의를 물어볼 때는 재산세와 같다. 범위는 별장이 제외되므로 재산세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렸네. 뭐를 물어봐? 범위. 그럼 맞네, 그죠? 1번은 맞는 거예요. 범위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범위는 다르다. 왜 달라요? 별장 제외니까. 자, 그 다음 2번. 별장이 어떻게 돼요? 제외된다. 포함된다. 틀렸죠? 별장은 제외. 왜 제외돼요? 왜 제외돼? 4%짜리는 중과세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쭉 넘어가. 엄청 많아요. 그죠? 넘어가서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출제 안 돼요. 자, 토지. 284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토지. 자,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고 나와 있나요?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 두 가지만 과세합니다. 종합 순서는 관계없어요. 종합 합산, 별도 합산.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뭐는 제외된다고요? 분리과세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분리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는 재산세만 내는 거예요.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 고율 분리는 사치죠? 고율 분리는 사치는 몇 프로였어요? 4%짜리는 재산세에서 끝나요. 자, 관 종부세 문제 풀 때 분리는 무조건 저율이든 고율이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딱 정리해야 돼요. 자,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야. 그러나 주택 중에 재산세는 뭐가 제외된다? 별장. 그러나 고급 주택은 포함해요. 별장이 제외되는 거지. 고급 주택은 재산세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를 했잖아요. 그 다음 토지 중에 제외되는 거는 분리.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 나와 있죠? 건축물 제외. 다 X잖아, XX. 근데 뭐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죠? 토지는 들어가는 거예요. 땅은. 건축물이 제외되는 거지. 상가 건축물의 땅 알아들었나요? 상가 건축물의 땅은 어디로 가?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그 다음 고급오락장 건축물 X. 그 다음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X. 사치잖아요. 그죠?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짜리다? 재산세에서 4%. 사치는 무조건 재산세에서 4%잖아요. 그럼 제외되는 게 몇 개예요? 별장 제외, 분리 제외, 건축물 제외. 세 가지가 제외돼요. 근데 원래 이 표가 건축물에 땅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헷갈린다고요, 여러분들이.
상가 건축물은 원래 X에 알아들었나요? 근데 밑에 뭐라고 적혀있어? 부속 토지. 이 토지는 별도 합산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합쳐서 만들었네요.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아야 종부세가 된다는 거예요. 1번 별장 X, 2번 농지잖아요. 농지가 누가 갖고 있어? 사회복지 사업자가.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분리 X.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건축물 X, 건축물 X. 그 다음 5번은 뭐다?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라고? 무허가. 무허가 건축물의 땅은 투기 목적이죠?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분리별도 종합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출제가 안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답은 5번. 무슨 합산이라고요? 종합합산. 무허가 땅.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이제 종부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자고요.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자, 1번 주택. 주택 나와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무슨 가격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넘어갈 때 6억 초과. 6억 초과예요. 딱 6억은 과세 안 하고. 6억은 어떻게 따진 거다? 개인별로 합산한다. 울릉도에도 집이 있고 제주도에도 집이 있고 고양시에도 집이 있으면 개인별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그래서 1번 6억 초과. 6억은 무슨 가격이다? 공시가격. 그래서 요건이 뭐다? 6억 초과입니다. 오른쪽 X, 기출 한번 풀어봐요. X. 왜 틀렸어요? 5억 원인 자 범위죠? 요건이 뭐야? 6억 초과. 초과가 없잖아. 그럼 5억 원은 6억 초과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6억 초과를 기억해야 돼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잖아요. 자, 토지. 자, 박스. 자, 종합합산은 얼마 넘어갈 때 요건이 5억 원 초과.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사업용 땅이죠? 얼마? 80억 초과. 사업자니까 이렇게 숫자 3개. 종합합산은 어떤 땅이에요? 투기 목적. 별도 합산은 어떤 땅이에요? 사업 목적.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아야 돼. 그다음 가장 종부세에서 중요한 숫자는 3가지예요.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 이게 돼야 종부세가 되는 거예요. 일명 뭐라 그랬어요? 일명 종별이 오빠. 종별이 오빠 6억짜리 집 샀다. 이거 종별이 오빠. 오빠 6억짜리 집 샀네. 단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다? 9억 초과. 가족 중에 집이 하나,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 그럼 가족 중에 집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와. 공시가격. 그럼 시세는 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사회에 살면서 상식. 재테크 잘 아시는 분은 이 숫자를 꼭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세법을 모르더라도. 이런 거를 유수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공부하잖아요. 그죠? 재테크 잘하는 사람은 책을 계속 봐요.
전국이 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인터넷 들어가서 계속 검색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결정됐네. 이제 세금 계산해야죠? 세금 계산해야 된다. 과세 표준. 나왔다. 자,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네. 자, 밑에 주택. 복잡하잖아요? 자, 주택 공시가격을 합쳐서. 이게 법조문이에요. 파란 것만 보면 되잖아요. 파란 것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주택은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요. 합쳐서 얼마를 뺀다? 6억. 왜 6억을 빼요? 그래야 초과가 남으니까. 그 다음 1주택자는 얼마를 뺀다? 9억을 빼면 되고.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럼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재산세와 똑같아요. 그래도 나왔네 거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85%. 이거 개정법이에요. 계속 이제 5%씩 올라가는 거예요. 85%. 이거를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작년에 답은 80에 5%씩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종부세가 많이 나오죠? 공시가격도 올라갔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 올라갔어요. 종부세가 많이 나와요 올해부터. 그 다음 1주택자는 9억 넘어가야죠? 그래도 거기 나왔잖아요. 먼저 얼마를 빼? 3억. 공통으로 빼는 게 뭐다? 6억. 그럼 3억은 누구만 빼주는 거다? 1세대 1주택자. 결국 1주택자는 얼마를 빼는 거예요? 얼마를 빼? 9억을 뺀다는 겁니다. 3억 빼고 6억 빼니까. 그럼 가족 중에 집이 하나인데요. 공동소유.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야. 집이 하나인데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올까요? 집이 하나인데 이거는 단독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명의. 그럼 공동명의일 때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까지. 그러니까 3번 출세되는 거예요. 단독 소유자는 9억까지 종부세가 없어요. 공동 소유자는 집 하나일 때는 12억까지가 없어. 왜 12억이에요? 개인별로 따지니까. 개인별로 따지니까 딱 6억, 6억이잖아요. 종부세 안 나오죠, 이렇게. 가족 중에 집이 하나야. 공동 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까지. 이유는 개인별로 6억, 6억이니까. 그럼 단독 소유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안 나와? 9억까지. 그럼 3억 차이가 나잖아. 단독 명의자가 불리하죠? 그래서 3억 차이가 나니까 나중에 뭐를 공제해 준다? 3억 부분은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공동소유자와 형평성을 맞춥니다. 이거 잘 정리해야 돼요. 원칙은 6억 초과다. 알아들었나요? 단독명의자는 9억 초과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도 곱했잖아요. 재산세는 몇 프로예요? 60, 70. 낮잖아요. 종부세는 투기 목적이니까 85. 숫자 배열이 뭐다? 6, 7, 8이었다가 5%가 인상됐네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면 286. 딱 나왔네. 주택 6억을 뺍니다. 어떤 자예요, 이거? 어떤 자예요, 6억은? 개인별로 6억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6억, 85%. 그다음 1세대 1주택자. 3억을 뺍니다. 먼저 기초공제. 6억은 공통이죠? 결국 얼마를 뺀다? 9억. 9억을 뺀다는 거예요. 9억을 뺀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토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 자, 밑에. 자, 종합합산은 얼마를 빼야 돼? 까만 거 5억. 숫자만 달라요.
옆에 몇 프로 붙어야 돼? 85.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 자, 오른쪽 똑같아. 별도도. 숫자만 똑 달라. 별도는 얼마 빼면 돼? 까만 거. 80억.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은 공통사항이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종합은 얼마를 빼고? 5억을 빼고. 별도는 얼마를 빼고? 80억을 빼고. 문제 풀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8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뭐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주택. 복잡하잖아. 이거는 뭐다? 5억, 80억 초과만 알면 되고. 자, 세율로 들어갑니다. 세율은 전부 뭐다?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합산하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는 3단계. 이거 3단계나 주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번에 종부세 세율도 인상이 됐다고. 자, 주택 나와 있죠? 자, 이 기억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눠져요. 주택은. 그래서 2주택 이하는 최저 뭐다? 0.5%에서 최대 몇 프로로 인상됐어요? 1000분의 2.7. 2.7%로 인상됐어. 몇 단계다 이거는? 6단계입니다. 주택은 암기해야 돼요, 이거. 2주택이야. 그럼 최저만 알면 돼. 이거 뭐야? 1000분의 5. 1000분의 5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재산세는 어떻게 됐어요? 재산세는 낮은 세율 0.1에서 0.4, 4단계로 돼 있죠? 반드시 재산세랑 비교해야 돼. 이렇게. 재산세 주택세율. 그럼 0.4로 끝났죠? 그럼 종부세는 일반적인 거는 0.5로 시작합니다. 재산세가 0.4로 끝났잖아요. 종부세는 0.5. 모든 주택이 아니라 몇 주택이야? 2주택 이하만. 그 다음에 이제 니은 3주택 이상. 그리고 여기 뭐가 붙어? 2주택인데 나왔다. 조정. 대상지역 2주택은 1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율이 높아졌어. 1000분의 6. 딱 밑줄 긋고. 1000분의 6에서 최대 1000분의 32까지 뺏어갑니다. 기역, 니은 두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나오면 기역이 아니라 니은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시험은 나온다면 1000분의 5부터 시작하고 위에는 밑에는 투기꾼이야 이거. 투기꾼. 투기꾼이니까 1000분의 6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만 알면 되는 거야. 일단은 공통사항은 전부 몇 단계입니까? 6단계. 6단계요. 5단계가 아니라 칸이 6단계 6단계다. 자,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칠판 주목하세요. 뭐가 나와? 전체 종부세. 전체 종부 세금 액수가 나오죠. 그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거 아니야. 전체 종부세가 나와. 칠판 주목하라고요. 종부세가 나오죠? 그럼 이게 진짜 종부세가 아니에요. 반드시 종부세는 여기에다 뭐를 빼줘야 된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부과된 세액을 빼야 진짜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온다. 취득세를 빼는 게 아니라 뭐를 빼? 재산세. 왜 뺄까요? 6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죠. 이중과세다 이거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를 뺀다. 그래서 286페이지 숫자만 바뀌는 거고. 자, 이제 몇 페이지 폈어요 지금? 288 꼭대기. 이중과세 공제.
A만 알면 돼. 일단은 A만. A 봤어요? 꼭대기 A. 첫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요한 거예요. 일단은 흐름만 잡으면 돼요. 뭔 뜻인지 알아요? 자, 여기 보세요. 주택이 2회 만에 20억짜리야. 공시가격이 20억. 그럼 1차적으로 시군에서 뭐를 부과했나요? 재산세를 부과해서 걷어갔잖아요. 전체 재산세는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종부세 또 내야죠? 6억 빼야 될 거 아니에요. 20억이 너무 많아. 그럼 10억이라 그래. 그럼 6억을 빼야죠? 그럼 얼마 남아요? 4억. 4억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국가에서 뭐를 부과하고 있나요? 종부세. 그럼 같은 재산에 대해서 4억이 재산세랑 중복됐죠? 그럼 이해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200만 원이 종부세가 아니에요. 중복됐죠? 이중과세다. 그럼 이미 4억에 대해서는 납부했잖아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 50만 원을 빼면 종부세가 얼마가 된다? 150. 이 얘기예요. 그럼 뭐를 빼준다? 전체에서 200에서 50을 빼면은 150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왜? 얼마는 겹쳤어요? 4억은 재산세랑 중복됐죠? 유언 소지가 있으므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고요. 자, 3번.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개정법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세액 공제로 들어갑니다. 세액 공제로. 세액 공제는 누구만 해줘요? 1세대. 잘 들어요. 1주택. 누구만 해줘? 단독 명의자만. 1주택자만 해준다고요. 단독 명의자만. 왜 해줄까요? 왜 해줘? 여기 봐요. 공동소유자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없다? 12억. 12억이잖아. 근데 단독 소유자는 얼마까지 종부세가 없다? 9억. 얼마 차이나? 3억 차이 나죠? 형평이 안 맞잖아. 옆집은 집 하나인데 공동 소유하니까 10일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고 옆집은 단독 명의잖아요. 그죠? 대부분 고향은 단독 명의로 돼 있나요? 공동 명의로 돼 있나요? 요즘은 대부분 단독 명의가 많아요. 연식이 높을수록. 그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못 믿으면 공동명의 안 해줘. 사랑하면은 공동명의 해줘요. 저도 집 하나 있는 거 공동명의 해줬어요. 와이프 앞에. 그렇다고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야 단독명의 해놔야 본인이 죽으면 자식들이 갖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공동명의 돼 있으면 골치 아파. 배우자 지분을 못 갖고 가잖아, 자식이. 에? 자식에게 다 주려고. 부자들은 그래요. 단독명의. 공동명의 안 해요. 자식 다 주려고. 자, 그럼 3억 차이 나죠? 3억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집은 종부세가 안 나오고 9억 이 집은 종부세가 나오게 생겼죠? 나오게 생겼잖아요. 12억, 같이 12억짜리면 국가가 부부싸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억 차이 나는 부분은 어디서 다시 공제를 해준다? 세액에서. 여기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만? 단독 소유자. 그 얘기예요. 3번.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까만 거, 파란 글씨.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와 뭐가 있다?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뭐다? 기간별 공제도 해줍니다. 중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복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은 왜 만들었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공동명의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연령은 몇 세 이상? 만 60세 이상. 왜 만 60세 이상이에요? 네? 수많은 숫자 중에 만 60세가 되면 공직에서 정년퇴직이에요. 공무원들. 우리 아파트 통장이 이번에 만 60세 8월 달에 정년퇴직한다고요.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네, 이런 얘기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래서 통장 선출됐어요. 만 60세 이상. 그래서 나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5살 단위에 따라 몇 프로? 10%, 20%, 30%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나왔지 않아요? 60세 이상, 60세 미만은 10%. 그 다음 20%, 70세 이상은 최대 30%까지 합니다. 이 숫자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합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단지 안에 헬스 클럽이 있으면 운동을 요즘 많이 해요. 주말에, 그죠? 젊은 층들은 딱 퇴근하고 이제 뭐다 3, 40분 운동하다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운동을 해야 정신이 맑아지면서 모든 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아줌마들도 뭐다 바쁜 거 해놓고 살짝 운동해요. 아파트 단지 헬스클럽 대부분 요즘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알바해요. 헬스클럽에서. 한 달에 20만 원 줘. 가만히 구경만, 지켜만 있는 거야. 누가, 그죠? 이렇게 막 갖다 놓으면 이렇게 정리만 해줘. 6시간 근무해서 20만 원 받아요. 많이 주는 거죠. 그죠? 한 달에. 하루에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 줘. 거기서 노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연령별 이게 됐어요? 그 다음 장기 보유 기간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5년 이상. 이게 개정법이에요. 5년 이상 역시 세 가지로 구분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4년 미만은 40%. 자, 포인트는 뭐다? 15년 이상은 50%까지 법이 바뀌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꼭대기 나와 있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몇 프로? 40. 15년 이상 확대했어요. 50%까지.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예요?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중복 가능하죠?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다? 80%.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80% 깎아주면 너무 많이 깎아준다 이거지. 한도가 몇 프로다? 70%를 한도로 합니다.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80%라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70%를 한도로 한다. 그래도 세금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70% 어디에 나와 있나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3번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80으로 가면 안 돼요. 70%. 자, 기출. X. 위에 거는 하지 말고 밑에 것만 하세요. 아래 거. 만 60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세액공제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 주의하자. 토지는 절대로 안 해줘요. 토지는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잖아, 토지. 누구만 해준다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주는 거예요. 토지는 절대로 안 해줘. 자, 다음 2번. 밑에. 만 61세 범위네. 그럼 61세는 어디에 들어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몇 프로 공제받는 거야? 10%. 맞네. 61세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들어가잖아요. 10%. 이거 좌우간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누구는 안 해주는다?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요. 1주택자 단독 소유자만 해준다고요. 숫자 배열. 60세 이상은 하나, 둘, 셋, 5살 단위로 달라져요. 그럼 장기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단위로 달라져요. 하나, 둘, 셋, 5년 이상. 20, 40, 최대 몇 프로? 50. 이렇게 구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세부담상한. 이것도 개정법. 세부담상한. 숫자만, 박스만 별 딱 붙여요. 박스만. 자,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는 작년보다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150이에요.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즉 1.5배까지만 올려라 그 얘기예요. 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100분의 200, 작년보다 2배까지 올라가요. 자, 그 다음 3주택 소유. 3주택은 작년보다 몇 배까지 올라간다? 3배까지 올리겠다.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 작년보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00분의 200. 작년보다 2배까지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주택 소유. 3주택 소유자는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최대 몇 배까지 올린다? 3배까지.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올해부터는 이렇게 1.5배, 2배, 최대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배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끝. 끝났어요. 나머지는 똑같다고요. 자, 294쪽으로 갑니다. 납세 절차. 설명 다 한 거예요. 294쪽. 납세 절차 봤어요? 납세 절차. 자, 납세지. 자, 과세 기준일은 항상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해요. 294쪽.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납세지. 국세니까 납세지는 어디로 간다? 기억만 알면 돼. 주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어디로 가란 얘기야?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담당이. 주소지만 밑줄 그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 절차. 납세 절차 원칙은 부가징수. 부가가 뭐예요? 부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준다고요. 그리고 징수 걷어가는 거. 기억 별 하나 딱 붙이고 겨울에 걷어가요. 납기는 12월. 한 달 하면 안 돼요. 보름 1일부터 15일. 단, 니은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니은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고지서는 납기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재산세랑 똑같아요. 5일. 자, 그 다음 중간으로 내려와서 예외. 종부세는 선택적이잖아.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러나 납기는 똑같아요. 납기는 똑같아요. 겨울입니다. 무조건 12월 1일에서 15일까지다. 납기는 똑같다고요? 겨울에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 자, 03번이 무조건 출제. 물납과 분할납부.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손해나니까 20, 30%. 그러나 분할납부. 개정법이죠?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분할납부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500만원 초과가 아니라 요건이 뭐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초과는 재산세 지문이에요. 그리고 분납기간도 연장을 시켜줬다.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몇 개월 이내라고요? 6개월 이내. 자, 숫자만 딱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04번 부가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종부세는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농어촌 특별세에 밑줄 긋고.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뭐가 붙는다고요? 농어촌 특별세. 자, 요 정도. 자, 종부세 끝.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한 장짜리. 지금까지 쭉 강의했잖아요. 자, 이 프린트가 돼야 재산세가, 세법이 점수가 나온다. 종부세 앞면. 자, 꼭대기 국세. 그 다음 납세지는 어디에다?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꼭대기 국세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세대상.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인데 전국. 시군구 하면 안 돼요. 전국, 국내. 전국 대상 국내. 합산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 개인별로 합산하는 거죠? 단 세 가지는 제외됩니다. 별장, 분리, 건축물은 제외.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 다음 합산, 폐지하는 주택도 있죠. 6억 따질 때 종부세 안 내는 거. 포인트 임대, 사용자 소유의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어린이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배제, 종부세 안 내요. 등록문화재 이런 거는 6억 따질 때 9억 따질 때 배제한다고요. 종부세 과세 안 한다. 배운 것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 납세무자입니다. 숫자 정리 잘해요. 가장 많이 나눈 게 두 번째 칸이에요. 공시가격 합계액 주택은 얼마? 6억의 동그라미. 이거 빼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납세무자는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0억. 그래서 초과가 나왔잖아요. 옆에. 이거 뺏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 해요. 6억, 5억, 80억 초과. 이게 요건입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6억, 5억, 80억은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개인별이죠? 절대로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 안 해요. 세대별 합산이 아니다. 개인별 합산을 얘기합니다. 단 하얀별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1주택자는. 자, 인세.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입니다. 인세. 자, 과세표준으로 들어왔네. 이제 제목이 과세표준이죠? 이건 빼는 거야. 이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단독명의자는 얼마를 뭘로 뺀다? 얼마를 먼저 빼? 3억. 그리고 6억은 공통으로 빼죠? 그 다음 1주택자는 얼마를 뺀다? 9억. 공동명의자나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얼마를 뺀다? 6억.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물어볼 때.
과세표 좀 물어볼 때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이 비율 이름이 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약자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빼고 종합은 숫자만 다르죠? 종합은 얼마를 빼? 5억을 빼고 별도는 얼마를 빼? 80억을 뺀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거복량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 혼인은 5년 동안. 뭔 뜻이다? 10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 없다. 혼인했다. 5년 동안은 9억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각각 1세대. 자, 그 다음 세율. 세율은 초과누진. 초과누진이에요. 0.5에서 2.7, 6단계. 이거 2주택자야. 0.5부터 시작해요. 단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0.6부터 시작해요. 2주택자, 3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은 0.5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투기꾼이니까 0.6부터 시작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0.5부터 시작하고. 그러나 종합별도는 3단계만 알아주면 되고. 그리고 하얀별, 첫 번째만 알면 돼요. 하얀별.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종합부동산세에서 뭐로 부과된 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요거 종부세 200만원 나왔죠? 그럼 4억은 중복됐으니까 재산세를 뺀다는 뜻이에요.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세 가지가 있어요. 좌우간. 주택은 150%도 있고 200%도 있고 300%도 있어요. 세 가지가. 주택은 구체적인 거는 이제 교재를 보거나 오늘 괄호놓기 프린트 봐야죠. 그러나 종합이나 별도는 무조건 150%. 그러나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1세대 1주택자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연령별 공제. 몇 세 이상? 60세 이상. 하나, 둘, 셋. 그 다음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5년 이상 해주는 거예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은 최대 몇 프로? 50%까지 올라가. 중요한 거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적용한다. 중복 적용하더라도 옆에 적어요. 중복 적용할 수 있다죠? 근데 한도가 몇 프로라 그랬어요? 70%. 한도 딱 적어요. 한도는 70%. 80%가 아니라 한도 하얀 칸에 적을 수 있잖아요. 한도는 70%를 한도로 한다. 중요한 거는 토지 소유자는 X.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요. X. 그 다음 주택의 정의는 같고 범위는 다르다. 왜 범위는 달라요? 별장 제외하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 밑에 250초가 뭐를 물어본다. 제목이 분할납부. 그리고 분납기간은 6개월. 옆에 째려봐야 돼. 재산세랑 달라요. 공부하면 재산세는 500초가. 재산세는 2개월이네. 종부세는 250초가 6개월 이내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과세 기준일은 똑같고. 그러나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 세무서장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선택하면 뭐 하는 거야? 신고로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 뒷장. 자, 종부세 찾아봐요. 꼭대기. 자, 종부세는 납기가 딱 겨울이에요. 겨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하면서 복습할 때는 재산세를 봐야 돼요. 재산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하얀 별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죠. 취소. 그러나 납기는 똑같아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종부세는 원칙이 연체하면 뭐만 붙어? 가산금.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뭐도 붙을 수 있어? 가산세도 붙어요. 과소신고하면 선택해서. 똑같잖아. 그 다음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를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어요. 부가세가. 재산세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고요. 자, 오늘 프린트 괄호놓기 한번 봐요. 괄호놓기 한번 보라고요. 이렇게 해서 종부세까지 끝내는데요. 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파트를 한번 봐요. 뒤쪽에. 종부세 뒤쪽에. 자, 세부담 상한을 보세요. 세부담 상한 종부세 뒤쪽에. 이거 책을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2주택 이하는 100분의 150이죠. 일단. 그 다음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100분의 200 2배로 늘어나요. 3번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3주택 이상이거나 알아들었나요? 조정대상 지역 내 3주택은 100분의 300이에요. 책은 조정대상 지역만 나왔어요. 그냥 3주택 소유자도 100분의 300. 조정지역 대상 지역도 100분의 300이에요. 세부담 상한. 그래서 100분의 150, 100분의 200, 100분의 300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 괄호놓기는 복습용이에요. 이거 복습용이니까 오늘 배운 거를 연구 좀 해보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네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